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심리다.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하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체감이거든요. 근데 체감과 지표가 다 나쁘게 나타나면 그건 진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그 간담회 대담하시는 과정에서도 올해 들어서는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 어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직 있으신가요? 예, 지금도 있고요. 오늘 보셨습니까? 지금은 일자리 상황판에서 좋은 지표들은 대체로 올라가고 나쁜 지표들은 대체로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뭔가 필요한 것만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진짜 의심이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경제 특히 일자리의 주축을 형성하는 30, 40대 일자리는 20만 명씩 줄었다. 거꾸로.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청와대에서 같이 거의 모든 회의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봤잖아요. 얼마나 급박했는지. 저희가 운이 좋게 잘 넘어간 거지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 현상이 딱 그때 금융위기 한가운데 있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일자리 상황, 그다음에 청년 실업률, 체감 실업률 25%, 1분기에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약간 국민 인식과 체감에 동떨어지는 말씀하시는 것들을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 산업이 근본적으로 구조조정돼야 했는데 구조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차일피일 미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그러면 그거를 손을 놓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빅데이터, 수소경제를 포함한 바이오 산업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인 어떤 그늘들이 나오는데 이 그늘들에 대한 처방을 하자고 한 것이 이를테면 소득주도 성장이고 이를테면 공정경제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금방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려줘야 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도와줘야 될 것은 도와줘야 된다. 원론적으로 보면은 이 논리에 틀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당장 그 아까 체감 경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피부로 느껴지는 자영업자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주로 5대 자영업자가 어딘 줄 아세요? 우선 치킨, 그다음에 뭐 편의점도 있을 것이고 미장원, 카페, 그다음에 교회를 5대 자영업자라고 하고 우리나라 OECD의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거의 35%를 육박하기 때문에 3위에서 4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영업자가 지금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아마 지금 가장 정부의 엔티 세력화한 것이 자영업자들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